10월 5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 시작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 감금 1285일째입니다. 1285일째. 자,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많은 분들이 가수 나훈아 선생 노래 듣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시는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그 발끝 보고 좀 이래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손흥민 선수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어제 2골 그리고 1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패스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인 국민들에게도 이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 낙이 없지 않습니까?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훈아 선생 말대로 테스 형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무슨 낙으로 사는지 인생을 뭔 맛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뭐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사는 겁니까? 뭐 여행 가는 재미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로 사는 겁니까? 무슨 사는 낙이 없어요, 낙이. 그런데 이 사는 재미를 없게 했던 게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 권력자들, 좌파들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멀쩡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현재 1285일째 임신감금돼 있고, 뭐 추석이라도 대통령을 제대로 우리가 아련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집권을 했으면요, 그 나름대로 국민에게 기쁨과 또 희망 또 비전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 정권은 전혀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소위 권력 정치 통한 이 호의호식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올랐다고요? 부동산 오르면 뭐합니까? 헬스가당 다 가져가고요. 월급 오르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홀당 따고. 지금 일자리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취업할 데가 없어요. 나라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한두 번 이런 경험한 게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안철수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당 몇몇 의원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어떤 기회주의 이중성에 대해서, 내로남불성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던데요. 이 빙신들 아닙니까? 이 빙신들이 저거들이 만들어 놓고요. 저거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와 함께 손잡아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놓고 이제 저거들이 이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병신들. 이제야 그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이 정치를 돌아가는 상황과 이 정치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예측도 못하는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말대로 좌파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제가 막 가짜내가지고 막 그냥 배알이 아픕니다. 배알이 아파요. 자, 그래도 이런 와중에 있어서 나훈아가 지난 30일 날 또 지난 3일 날 재방송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막 이 신드롬 일으켰습니다. 또 손흥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나훈아, 손흥민 발톱 때만도 못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조은진 대표는 조만간 그 정권 파멸이 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파멸이 오냐면요, 이 밖에 나가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요, 예전 같았으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 국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문재인이가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믿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 저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자다.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이 권력을 찬탈하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결국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인신감금의 부당성들 그리고 탄핵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점점 깨우쳐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가요. 달림의 몰락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또 그런 글도 적고 결국은 그렇거든요. 이 독재가 완성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검문검색을 강화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 행위들은 결국은 이 독재가 무덤을 파는 하나의 그 지름길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80년대부터 지켜봤기 때문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 대표 말대로 이 정권 곧 파멸됩니다. 파멸이 되는데 파멸이 됐을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 나훈아 대통령 시킬까요? 그렇지 뭐 나훈아를 대통령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JBC 뉴스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축구 관련된 이 일 좀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오직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일가하는 것보다는 또 오늘 이런 방송들은 아마도 제목이 나훈아 손흥민 선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 뭐랄까요 또 관심을 보이는 뭐 일부 사람들 이제 제3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그 여러분들과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아마도 이제 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뭐냐면 저도 과거에는 이제 80년대는 학생운동도 했고 또 연행되고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뭐 반고문 당해본 적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마르크스주의 어떤 그 좌파혁명은 거짓이고 사기고 특히 주체 사상은 이 김일성 이 집단 북한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통치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이 30년 전부터 이미 이 좌파 운동권 쪽 이 사상과 이념에서는 완전히 제가 이제 그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저는 친박도 아니고 저는 어떤 뭐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있는 또 인맥도 있는 분이 아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제가
6월 달까지 회사를 잘 다니다가 더 이상 이 나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좀 이래 올바로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때 이제 직장 또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BC 뉴스가 창간된 지가 2012년도에 이제 이 좌파 정치인하고 지금 좌파 정치인하고 함께 만든 방송입니다.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또 구속의 부당성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방송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버리는데요. 왜 이제 이렇게 됐냐면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요. 애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적이 많이 생기더랍니다. 외톨이가 되고 적이 많이 생깁니다. 외톨이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전부 다 적입니다. 뭐 우리 공화당의 자유우파 국민들이랑 같이 방송 보는 분들 외에는 거의 뭐 제 주변에 90%가 적입니다. 그 적인 이유가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적으로 몰리고 있고 또 극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이제 어떤 오늘 또 그분 또 얘기 말씀도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의 최후가 이제 혼자 남고 그다음에 결국 돈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하거든요. 이 맞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저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왔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뭐 50대 초중반까지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다 잘못됐다는 문제들 이제 이게 일단 목소리를 내는데요. 오늘 이제 손흥민이가 이 골을 넣지 않습니까? 이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저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는 팀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맨유를 갖고 또 직접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한국에 초청하는데 제가 모든 총괄 프로젝트 기획을 맡았던 이 담당자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한국에 왔던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요. 지금 호나울드, 지금 유벤투스에 뛰고 있죠. 호나울드. 또 이제 루니. 아마 여러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라이언 긱스. 또 뭐 에브라. 지금 영국 그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인데요. 에브라. 그다음 퍼디난디. 또 이 수비수입니다. 비디치 수비수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제 제가 이래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당시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30분 만에 우리 팀들이 그때 6만 5천석을요 매진을 시켰던 아마도 이 단일 경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6만 5천석을 매진시켰던 제가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이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요. 골든 디스크. 지금 이제 중앙일보하고 일간스포츠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골든 디스크를 제가 거기에 또 담당 핵심 걸로 이제 한 3년 동안 제가 거기 프리듀싱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체능 쪽에 관련했던 부분들 상당히 이쪽이 이제 마치 제가 제 고향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활약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제가 잠깐 이제 제일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요. 저 때가 이제 퍼거슨 감독하고 에브라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저 감독하고 또 반디스텔로 저기 이제 네덜란드 국가대표 골키퍼였는데요.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저 선수가 이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래 사진을 찍는데요.
저 선수가 이 세계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공차면 10억을 받는 친구예요. 10억을 받는 친구고, 또 상당히 또 제가 이제 어떤 이 저는 친구들하고도 또 그때 한국에 갔을 때 가까이 지나고, 아마 한국인 중에서는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만나고 또 한국에서 가장 같이 이래 지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운동장 경기장에서 저 경기를 이제 총괄하면서요, 뭐 제 뒤에는 이제 또 저 맨유 선수들도 서 있고 이런 모습들. 제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요, 이랬던 사람이 인생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오나 노래 가사 말처럼 테스 형에게 물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따지고 보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또 탄핵 무효를 지금 주창하는 놈으로 완전 탈바꿈했습니다. 저 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런 사진들을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제가 의시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일단 국가관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결국은 이 촛불이라는 것들을 일으켰습니다. 촛불. 이 촛불 시위는 쿠데타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제가 확실하게 저 사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을 받든 40년을 받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놈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절차를 이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 기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저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공헌적 일을 하면서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뒤집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학자들 만나더라도요, 저를 한 번이라도 정 기자, 정 대표 이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대한민국이죠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1285일 동안 인신강림이 되어 있고 또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됐는데 예면해야 됩니까? 저도요, 이 눈을 감았으면 얼마든지 제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이력은 언론사, 제가 경기도 언론사의 대표이사도 역임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무슨 눈이냐면 진실과 정의의 눈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가정, 지난 과거, 이런 게 국가가 잘못되고 체제가 바뀌고 지금 현재 저 좌파들, 저는 이 좌파들 너무 잘 압니다. 80년대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 뒤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한 길을 가면 있어서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떤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제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책들 이런 게 쫙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모터로서도 굉장히 활동을 했던 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들, 눈을 뜬 죄입니까? 이 땅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기회주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교체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다. 문재인 좌파 이중성 그대로 다 정권이 돼가지고요. 각종 정치인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이제 깨우쳤냐라는 거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도 임마 다 공범 아니냐고 공범. 저는 지금은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꿀리지 않습니다. 꿀릴 것도 없고요. 저들이 저보다 더 우수한 놈들도요. 침묵했던 놈들이고 저보다 더 잘난 놈들도 다 조직에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샤바했던 놈들입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결탁했거나 샤바하거나 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좀 이래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 아무리 그렇지만요. 나라의 역사의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정권이 좌파 들을 수도 있고 우파 정권이 들을 수 있다고 봅시다. 좌파 정권이 들었었다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역사를 마음대로 송두리째 바꿔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엄연히 집회 자유가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재인산성을 세우고 놀이공원과 인근 롯데백화점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고요. 광화문에만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놀이공원과 백화점, 주요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권의 말로가 이제는 왔다라는 마지막 소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지금 이제 99.9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요. 이 80년대 가장 치열한 투쟁이 펼쳤던 시절이 87년이었습니다. 87년도에 1월 달에 박종철이가 서울대학교 나가 다니다가 박종철이가 남영동에서 거의 고문치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10월 달 연세대학교 이한열이죠. 이한열이가 체류탄이 이제 탄에 맞아가지고 여기 바로 정수리 맞았죠. 즉사했습니다. 죽었고. 또 그해 이제 4월 13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호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간접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겠죠. 그 당시 또 6월 10일 날 60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가장 신공부에 슬프는 어떤 이 정치권, 어떤 슬프는 그 독재가요. 당시 굉장히 했고 경찰 이 대학가는 경찰들이 늘 정경들이 항상 몇 개 중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지하철마다 다 진을 쳤던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광화문의 4월 개천절의 모습은요. 저거는 이 87년보다 더한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당시에는 지하철 무정차 없었습니다. 버스 역시 외도를 안 갔습니다. 도로에 체류탄이 난무하더라도요. 지하철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경북국역, 광화문역, 또 종각역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문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 부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이 부동산은 아닙니다. 이 정권이 지금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세금으로 때려 죽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동산이 없는 자들이 부동산을 살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이 서울 집값, 전국 집값은요, 천정부지로 부수고 있고, 전세란 또 직장인들 월급 떼면요, 월급 받으면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거겠습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 자제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오늘 손흥민이 나오나 내가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취업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인류 명문대학 오더라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 참 사납니다. 지금 경제, 지금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금 경제를 더 죽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죽인 거 보십시오. 이 멀쩡한 대한민국의 풍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태양광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나라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라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이 정권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말만 열면 대국민들 사기를 칩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한 부분들, 특히 이 블룸버그 통신이 작년에 문재인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 대변인을 그랬습니다.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요, 문재인을 스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멀쩡한 국민이 북한 기관총에 해가지고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소각됐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요, 국민적인 정서는 바로 북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듣다 보다 못했던 통지문을 가지고 들떠 있고,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그 자체로서 사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정권, 이 집단들의 정신이 지정신입니까? 아니거든요. 국가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국가란 존재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당히 세금을 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계급 대립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들만 이끌어가는 소위 3분의 1짜리 정권에 불과하다, 이럽니다. 자,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개돼지 국민으로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서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손흥민이도 여러분들 제대로 볼 수 있게 손흥민도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그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제가 4년 전에 이 마이크를 잡고 또 글을 쓰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무한하게 소위 저항을 해오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돼가지고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벌이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저를 아끼는 우리 어떤 이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이 시청료를 내면서 이 방송도 운영하고 글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저 방송이 어떤 방송이지?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나훈아 선생 얘기를 하고 이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 방송이 어떤 방송이지? 저 신문이 어떤 신문이지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 좌파 정권이 김정은과의 합작나라를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합작나라를 세우든 두짝나라를 세우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정권의 취향대로 또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갈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통일이란 전제 조건입니다. 허평한 전 국군기무사령관 말씀대로 이 통일은 자유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이 대한민국을 집적화시키려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는 그런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도 어느덧없이 느닷없이 유엔 총회에서 지난 23일 날 종전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종전선언을 거론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에 있어서 그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남북한 평화협정을 맺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든지 전략적 무기들이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요 내전이 됩니다. 내전. 말 그대로 뭐 UM이라든지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어떤 계획대로 척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금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일쯤 한국에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안 옵니다. 일본에서만 갑니다. 일본에서 일본하고 또 호주하고 인도하고 삼국 외무장관 회의를 엽니다. 인도 태평양 거리적 집점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그냥 버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강경화가 들어오면 그 어떤 일이 벌이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북한으로 그대로 다 전달되는지 중국으로 다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외교도 지금 이 정권은 거의 이 반미, 친중으로 흐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 국익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강경한 남편 보십시오. 강경한 남편. 강경한 남편의 저는 어떤 요트 살아가는 저 행위들요. 일반 이 보수층 국민들이라 그러면 그 가만히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의 어떤 색깔을 가진 자들은요. 학자든 혹은 저 말단에 있는 개쓰레기든 혹은 대깨문이든 간에 저들은요. 비정상입니다. 세상에 이제 지식이 있고 교수 생활을 하고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는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시대 정신도 있고. 근데 저들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저들 자체의 행위가 저 남편이 요트를 사고 다녔던 자들, 요트를 탄 자 중에 한 명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 우동에 보면요. 요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요트에 노무현 요트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어느 놈은 요트를 안 타고 싶습니까? 자본주의 최고의 이 사치가 요트입니다. 요트. 저도 예전에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 갔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갔더니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요. 세계 각국 기자들 파티를 열어주더라고요.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그때 대형 요트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내가지고요. 저 역시 그 요트를 탔어요. 요트를 타고 이 시드니 강변하고 오페라 하우스 주변을 돌면서 그때 와인 마시고 세계 각국 기자들하고 파티도 하고 야 요트가 이렇게 참 좋구나 아주 낭만적이고
어떤 그걸 느꼈어요. 요트 위에서의 어떤 그 와인을 마시면서 이래 아주 망중왕을 즐겼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화 보십시오. 뻔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추종자들은요, 강경화 남편을 보호해야 된다. 강경화를 보호해야 된다. 이 간이 경화가 걸리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옵니다. 강경화 들리면요, 사람 간이 굳어집니다. 간이 굳어지니까 마침 강경화 남편이 일병입니다. 이름 일병입니다. 일병. 일병이 지금 간 밖으로 나가서 휴가를 마음대로 나갑니다. 서일병이나 이일병이나 일병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는 이 일병들을 저들은 농락하는 형태를 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요, 이 선인들의 얘기면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 공직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데 이 좌파 쓰레기들은요, 저는 단언컨대 이 좌파 쓰레기들 중에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에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은 전 못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운동권 제 친구 중에서요, S대 졸업했던 친구인데요, 뭐 깜빵도 갔다 오고 군대도 면제받았던 이 운동권에서는 그 나름대로 전설적인 친구였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민주주의 가지지 못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저하고도 꿍짝이 잘 맞았던 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애를 학원을 데려다 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벤츠를 타든 뭐 아우디를 타든 렉세스를 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도입니다. 야, 뭐 너 그렇게 하더니 네 이런 거 언제 샀냐? 뭐 불륜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이 살벌하게 운전하는데 벤츠를 타면 그래도 부딪히도 뭐 큰 부상을 안 입는다. 벤츠 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요 강북에 사는 애가 이제 강남에 이제 애를 바라다 주면서 학원을 보내던데요. 이 강북에 있는 뭐 학원은 쓸만한 학원이 없어가지고 지가 대치동으로 직접 데려다 준다고 이런 식의 얘기하더라고요. 이중직인. 이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이거든요. 저는 그다음부터는요, 지금 그 친구 안 본 지가 한 15년 넘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학생운동하고 같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놈이지만요, 저는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세상 살면서 뭐 급한데 그런 놈들 만나서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을 보면요, 정말 이들은 자기들이 이 좌파의 기본적인 근거는, 핵심은 다 함께 다 잘 살자라든지 어떤 뭐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가자든지, 소위 기층 민중들을 위한 농민, 또 도시 빈민층이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산다라면서 그들의 삶은요, 전혀 색다릅니다. 노무현이 보십시오. 전혀 색달라요. 전혀 색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강경화를 보십시오. 저 남편이 저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요, 물론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유죠. 그러면 어떤 소위 민중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대중을 위한 자대지신들이 마치 이 선인적인 삶을 산다는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소위 스탈린 시대, 소련의 이 스탈린 시대에 완전히 권력층들, 자기들은 이 프랑스제 향수, 호의호식을 하면서 백성들은 핍박시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인민을 위하는 척, 완전히 그런 잘못된 삶들, 어쩌면 그렇게 되풀이되는 삶들을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파적 시각에서는 전 대통령도 아니다 그러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 발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들은요. 김홍글이라는 저는 돈 벌었다, 직장생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가 수백억 대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집을 팔고 다 하고 나서 전세를 넣고 나서 전세 규제법을 만듭니까?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노를 안 느낍니까?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돼지 국민일 겁니다. 저는 분노를 느끼거든요. 80년대 학생운동 또 했던 것도 분노였습니다. 분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 경제를 잘 살렸다 하지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대, 79년도 12.12 사태를 일으키고 또 그때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앉혀가는 과정들이 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투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고 그런 대통령이 아무리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핫바지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이 옆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뺏는다는 것 자체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비합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합적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겁니다. 분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이 어떤 탄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많이 죽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했고 당시 80년대에 이 386 세대들은요 그렇게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또 30년이 지난 2017년도 16년도 대한민국에서 왜 촛불시위가 일어났죠? 대한민국에서 왜 촛불시위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촛불시위 일어난 거는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좌파혁명 정부를 이끌려는 하나의 그 권력 찬탈적 행위의 수단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촛불혁명 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입니까? 기획, 균등, 절차, 과정 다 엉터리 이것이 촛불 정신입니까?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촛불을 든다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권력의 어떤 삶들을 호의호식해 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여러분들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 저 엉터리 저들이 체제를 바뀌고 체제를 변형시켜 가지고 이 나라를 영원히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는 좌파 파시즘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안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2016년도 12월 9일 날 국회는 탄핵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외환죄가 아니면요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재임 중에 형사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대통령이 재임 중 내외환죄를 저질렀습니까? 저지른 게 없습니다. 최순실요? 최순실은 그냥 식모였습니다. 식모. 최순실이 태블릿 PC 그 가짜로 다 지금 점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이라고 정책을 논의를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자체 설령 대통령이 그럼 최순실의 정책 논의를 했다고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들을 지금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아, 탄핵을 잘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방송 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인의 합의체입니다. 8명이
대통령을 8명이 다 가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리고 또 3월 31일 날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대통령이 왜 구속돼야 되죠? 저는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탄핵을 거쳤고 또 부당에 구속됐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방송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촛불을 일으켰죠? 라고. 이 대한민국은요, 진영의 논리 아닙니다. 이거는요.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것들도 전두환 정권의 어떤 권력 찬탈 행위가 부당했기 때문에 그 부당성에 대한 분노, 그 전두환 정권은 그 부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군부의 등을 엎고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또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4.13 호언 발표를 함으로써,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장기 집권을 꿈꿨던 자였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를 보십시오. 그럼 또 30년 뒤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촛불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소위 판검사들 위주, 자신들의 인맥 위주로 대한민국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바꾸었듯이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 체제를 해체시키는 행위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저는 못 보고 있어요. 80년대에 멀쩡했던 학생들 학교 다니다가요, 그게 분노해가지고 짱돌을 들고 체류탄을 마시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진을 해 나왔어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당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거기서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방송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2018년도 2월달 끝나지만요, 그 1년을 못 기다립니까? 그 1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 나라가 탄핵시키고 파멸시키고 구속시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이 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악순환은 떠버리게 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말에 적었던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대한민국은 되풀이 될 것이다. 이 사슬이 끊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엉터리 대한민국을 만든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기에 분노를 표합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당시 학생들이 분노를 했는데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50대, 40대 세력들, 60대 또 초반 세력들은 긍정적 시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틀 방송을 안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불안했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떠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서요. 불안해하다고. 저도 이틀 방송 안 하니까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상은 편하더구만요. 다 보기 싫어요. 문재인이가 뭘 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내가 잘못해서 구속됐냐고요. 제가 잘못해서 탄핵됐습니까? 다 위정자들 아닙니까? 내가 무슨 대한민국 조원진 대표가 왜 그럽니까? 멀쩡하게 삼선 의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가지고
왜 민초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허평한 장군이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에 놓으면서 본인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지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들 잘못하고 방관을 했을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우려, 이 대한민국이 역사와 자유의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적하야육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식 세대들, 우리 손주 세대들, 이 세대들이 그 비참한 참혹한 저 김정은 정권의 좌파 저 쓰레기 정권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되든 말든 모른 척 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고는요.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알지만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 선언도 하지 않고 알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 말대로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그래도 우리의 투쟁과 또 JBC 뉴스의 어떤 이런 이 울림 방송도 헛된 고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소위 죄송하지만 일개 가수 나훈아에 열광하겠습니까? 나훈아의 노래뿐일 것입니다. 나훈아의 노래와 나훈아의 소신 발언에 그 소신 발언요.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해왔습니다. JBC 뉴스 그 소신 발언, 나훈아의 소신 발언보다 더 1만 배, 2만 배, 더 100만 배 더 이상 발언을 해왔습니다. 조원진 대표요. 나훈아 발언보다 더 수십만 배 다 해왔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왜 나훈아 발언에 우리가 열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이런 이 선각자, 지식인들, 또 예능인들, 많은 사람들, 전문인들이 다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훈아가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한마디가 좌파 정권을 겨냥했는지 우파들을 겨냥했는지 뭘 모르지만 하여튼 나훈아의 그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들뜨고 흥분하고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 보거든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볼 잘 차는 거요? 지금 좋은 거지요. 손흥민이 볼 잘 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태준 게 있습니까? 보태준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서요. 어제 맨유가 6대1로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골 넣은 거에 대해서 이야 역시 손흥민이 참 이 발끝이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하죠. 하지만요. 손흥민이 골 넣은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카타르시즘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유럽 무대에서 2골을 넣고 그때 사우스햄튼에서는 4골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문재인 좌파 독재가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허물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 대한민국 국격을 지금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 독재자들뿐만 아니라 이 썩은 정치 위정자 쓰레기들만 다 사라지면요.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 그대로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갔다 왔는데요. 해외 나가다 보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처럼요. 정말 이 잘 뭉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상당히 이 재능이 많고 타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대한민국보다 삶의 질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미국 그 어디 뭐 좋은 데 집 들어가더라 추워서 못 있습니다. 한국 얼마나 아파트 잘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물 좋죠. 산세 좋죠. 사람들도 임신 넉넉하죠. 사람들도 순하죠. 이렇게 사람들 순하고 인심 좋고 이 좋은 나라를 이 정치 위정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이 외교적 국격을, 그래서 제가 이 손흥민이 발톱 때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추종자뿐만 아니라 이 현재 여야 정치인들 다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웃고 우는 국민들, 그나마 그래도 손흥민이가 있고 나훈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서름을 달래고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 공화당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고, 또 그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혹시 이제 이 제목을 달고 새로운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가끔씩 듣는 얘기지만요.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제 방송이 좀 불편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